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2부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교훈적인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최대한 따라줄 수 있는 투자자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 전략은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개미 투자자의 계몽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설했던 것도 기관에 도전하는 개미 주식 투자 카페였고, 많은 부분들을 느껴요. 개인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많은 대화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정보의 격차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히 차트 위주로 공부하는 것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가장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니까 그림만 보고 패턴만 익히는 정도여서 머리 아픈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똥꼬집이에요. 본인한테 똥꼬집이 있으면 누가 어떤 강의를 하건 어떤 교훈을 주건 간에 안 통해요. 결국에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있어서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거기서 이제 가게들 보면은, 음식점들 보면은, 음식점들 사장님들 보면 있어요. 그거하고도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다시 시장 상황으로 돌아가서 기대 수익이 지수가 오르더라도 기대 수익이 2분기처럼 지난 2분기처럼 그런 기대 수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면 할수록 더 늪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 섹터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추세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반짝 반등은 하겠지만 끝물이다. 추세 하락세로 접어든다. 아니면은 오랜 횡보세로 빠져들 거다. 반대로 그동안 덜 올랐거나 못 올랐거나 성장형보다는 가치, 그 다음에 실적이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로 수급은 이미 흘러갔다는 거죠.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종목도 나름 괜찮은, 아니면은 야금 차근차근해서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꽤 오를 거예요. 그러나 2분기에 있었던 그런 성장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기대 수익은 못 준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시장에 계속 푸시를 한다면 할수록 손실만 커질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현저히 낮추시고 그 관점에서 종목들을 새롭게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물려있는 것도 정리하세요. 그럼 기다렸어. 좀 올라왔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반등을 다 그거야. 좀 반등하면 팔아야지. 뭐 누가 컨설팅하고 여러분들 얘기할 때도 사람들 편하게 반등하면 파세요.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당장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낮은 가격에 팔라고 하기 미안하고, 또 내가 팔라고 했는데 바로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매도하라고 했어. 근데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이 사람들도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라고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반등 나와도 대부분 못 팔 거고,
그 다음 하락에는 더 많이 떨어질 거고. 무슨 얘기냐? 아니다 싶으면 미련 버려요. 아 물론 팔고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런데 괜히 애매한 미련 갖고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아니다 싶고 물렸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보세요. 정리해야지 다른 세상이 보이지. 정리 안 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다른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애매합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도 실제로 본토 주식보다는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이라든지 성장,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본토 주식보다는 덜 올랐던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해외 본사 기업들의 주가가 또 많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추세 이탈 시그널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은 좋았어요. 여기서 근데 또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고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무너지는 게 맞아요. 이 반등은 일시적인 하락의 반대 기조에서의 그동안 시장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급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스닥을 무너뜨린 이 이슈들, 특히 고평가와 관련된 논란과 유동성의 한계 부분들, 다시 그 부분이 부각되면 이제 나스닥 시장도 기조가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흘러내리는 게 맞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분명히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스닥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까지도 다 돌았고,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많은 해외 시장들은 그 섹터들은 안 돌았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아직 있죠. 많죠. 다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환율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선행적으로 환율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환율하고 지수랑 반대 흐름과 관련돼서 왜 이유들 과거 투자 전략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투자 전략들도 이 흐름대로의 코스피 국내 주식시장의 반대 흐름이라면 코스피 지수로 다시 넘어와서 본다면 왜 코스피가 안 보이죠? 그냥 001이죠. 죄송합니다. 환율과 비교해서 코스피를 본다면 코스피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어야지 돼요. 더 환율은 이게 여기가 깨진 거고, 코스피로 따진다면 지지권, 저항권, 반대 개념으로 깨진 거고, 돌파해서 나갔다면 이미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수준까지 도전을 하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분은 반영을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 흘러내릴 때 변동성은 같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변동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바닥을 기어 다녔던 가치적 우량주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말씀도 드렸고, 철강주 쪽도 좀 새롭게 제가 보고 있는 섹터인 것 같고, 조선주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추천주입니다. 기아차 추천 아니고요. 오늘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사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높여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발굴해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테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6G 테마입니다. 이동통신, 6G 통신. 지금 5G죠? 아직까지도 5G 관련돼서 5G 관련 종목이다 어쩐다 돌고 있는데, 6세대 이동통신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위성 기반이에요. 위성통신 기반이에요.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제로 본격적인 모멘텀, 테마로서의 어떤 쭉쭉쭉쭉 관련주들이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들, 5배, 6배 올라가고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죠.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 이게 이제 보면은 6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구축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차기적으로 미리 우리가, 자 보세요. 테마도 가치 투자예요. 어떤 가치? 테마로서의 재료 가치. 그 테마로서의 재료 가치에 대한 투자, 이 테마로서의 재료 가치에 대해서 종목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장기 투자예요. 부각될 수 있는 테마에서, 아니면 이미 부각은 됐지만 그 테마의 가치에 비해서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공격할 만하죠. 공략할 만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테마주들 중에 수익성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매출 성장은 견조하게 있어요. 내년에 좀 더 모멘텀을 생각은 하고 있죠.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앱이라는 글로벌 회사인데, 이게 지금 인도하고 영국하고 인도 합작회사에서 인수가 됐었을 거예요. 사실 6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관련돼서 상당한 성장성이 있었지만은 파산을 하게 되니까 위기였는데, 영국 인도 회사에서 인수가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저궤도 위성 사업이죠. 근데 인텔리안테크가 그 원앱이라는 회사하고 또 공급 체결이 돼 있어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내년 실적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결국에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테마, 가치 테마 투자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 인텔리안 테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투자 전략이 절 닮아서 길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시장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교육 드렸던 내용들처럼 조금씩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 또 꼬였네.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